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던 계절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숲 꼭대기에 자리한 펜트하우스는 언제나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성공한 건축가 이도현과 그의 아내 한지영, 그리고 아들 이선우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건축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한지영은 사교계의 우아한 안주인이었으며 아들 이선우는 명문학교의 모범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이면에는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이도현의 야근은 잦아졌고 때로는 밤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함께 차가운 냉기가 스치곤 했습니다. 아내 한지영은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의 변화를 그저 일 때문이거나 피곤함 때문으로 치부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현이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통보했습니다. 그의 출장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가 없는 집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지영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듯한 상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한지영은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와 함께 낯선 여성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도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한지영에게 보여주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한지영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알던 남편은 누구였으며 사진 속 여인은 대체 누구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 늦은 시각, 집안의 정막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거세게 울렸습니다.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절박한 목소리. 이도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완벽했던 가족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그 비극적인 서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도현의 사고 소식은 한지영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했던 사진 속 낯선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남편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한지영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도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많은 의료 장치들이 그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심각한 뇌 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망감과 함께 한지영은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에 한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틀에 기댄 채 이도현의 병실 안을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 그는 다름 아닌 이도현의 오랜 운전기사, 김 기사였습니다. 김 기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복장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한지영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지영과 눈을 마주쳤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비밀스러운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 이선우가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사고가 믿기지 않는 듯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혼자 이도연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다가 그의 낡은 가죽 지갑 안에서 접힌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에는 동백화랑 관장 김은주라는 이름과 함께 낯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 명함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지만 한지영은 그 명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이 명함이 서재에서 발견했던 사진 속 여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한지영은 이도연의 소지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파손되어 있었지만 파편 사이로 작은 메모리 카드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를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도연이 찍은 동백꽃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백꽃 사진들 사이에는 서재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여인, 김은주로 추정되는 여성과 이도연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도연은 지금껏 한지영에게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사고 이면에 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한지영은 다시 한번 김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김 기사는 로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한지영은 김 기사의 굳게 닫힌 입술 속에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 기사님 혹시 이 명함을 아시나요? 한지영은 김은주의 명함을 내밀었고 김 기사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혹감과 함께 깊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는 명함을 바라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은 이 명함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지영은 김은주라는 이름과 동백화랑이라는 단서, 그리고 김 기사의 침묵 속에서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추적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 기사의 의미심장한 침묵은 한지영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김은주, 동백화랑. 이 두 단어가 남편 이도연의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 이선우를 병원에 남겨두고 한지영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동백화랑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동백화랑은 겉보기에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화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동백꽃 향기와 함께 수많은 그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도연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그 익숙한 동백꽃들이었습니다. 한지영은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남편의 또 다른 취미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화랑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인상에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한지영은 그녀가 명함 속 김은주 관장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낮에 서재에서 보았던 사진 속 여인, 그리고 이도연의 휴대폰 속 행복한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화랑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지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김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도연의 아내임을 밝히며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은주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충격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도연의 사고 소식에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지영의 눈에는 그녀의 슬픔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 즉 당혹감과 불안감이 읽혔습니다. 한지영은 직접적으로 사진과 명함에 대해 묻는 대신 화랑에 걸린 동백꽃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근슬쩍 이도현과의 관계를 떠보았습니다. 김은주는 동백꽃이 이도현과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며 그가 이 화랑의 오랜 후원자이자 열정적인 고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김은주는 이도현이 이 화랑을 통해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도현이 종종 이 화랑에서 밤늦도록 시간을 보냈으며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에 몰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이도현이 사고 당일 저녁에도 이곳에 들렀다가 급히 자리를 떴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 누군가와 격렬한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랑 안쪽의 작업실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한지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도현의 오랜 운전기사 김 기사였습니다. 김 기사는 작업복 차림으로 화랑에서 그림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지영이 알고 있던 운전기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김 기사는 한지영을 발견하고 얼어붙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김은주와 한지영 사이에서 묘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침묵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지영에게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김 기사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도현과 김은주의 관계, 그리고 이 화랑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백화랑은 단순한 예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도현의 은밀한 이중생활의 중심지이자 어쩌면 그의 사고와 직결된 진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지영은 이제 김 기사의 침묵과 김은주의, 불안감 속에서 남편의 사고와 얽힌 진실의 실체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동백화랑에서 마주친 김 기사와 김은주, 그리고 그들의 묘한 반응은 한지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김 기사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며 이도현의 은밀한 삶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영은 더 이상 김 기사의 침묵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기사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김 기사님, 대체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화랑과 김은주 씨, 그리고 제 남편의 사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지영의 단호한 추궁에 김 기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머뭇거렸지만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도현의 개인 비서이자 그의 은밀한 사업과 사생활을 모두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동백화랑은 단순한 화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도현은 이곳을 통해 수년간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부동산 투기를 벌여왔으며 김은주는 그 과정에서 자금 관리를 돕는 동업자이자 이도현의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이 바로 김은주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귀한 예술을 다루는 공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욕망이 들끓는 검은 거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김 기사는 이도현이 최근 거액의 불법 자금을 투자한 사업이 실패 위기에 처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고 당일 이도현은 김은주와 함께 화랑에서 그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절박하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 기사는 이도연이 화랑을 나선 후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히 차를 몰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도연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가 연루된 불법 사업과 관련된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사의 폭로에 한지영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믿고 사랑했던 남편 이도연은 성공한 건축가가 아닌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김 기사 또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침묵하며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도연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영은 김 기사의 모든 폭로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 대신 배신감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병실 앞 아들 이선우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진실을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이중 생활을 덮는 것은 자신과 아들에게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김 기사에게 이도연이 남긴 모든 불법 자료들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기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지영의 단호한 눈빛에 굴복하며 그녀에게 이도연의 모든 비밀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한지영은 USB를 받아들고 병원 로비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모든 죄가 담긴 증거와 함께 자신과 아들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잔인한 진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가족의 가면이 벗겨지고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처절한 응징과 새로운 운명이었습니다. 붉은 동백꽃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USB를 손에 쥔 채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지만 마음속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으로 향하던 중 한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도연이 급격히 악화되어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지영은 급히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이도연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몇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아들 이선우와 함께 이도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도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지영을 찾아 헤맸고 겨우 그녀를 알아본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한지영이 귀를 기울이자 그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야. 이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지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은주는 내가 이용했을 뿐이야. 넌 내가 진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이도연은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계속했습니다. 그 돈들 다 돌려놔. 선우가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이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용서하지 마. 하지만 엄마처럼
정직하게 살아. 새벽 3시 27분, 이도연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지영과 이선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도연의 비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은주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김 기사는 사법거래를 통해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장례식이 끝난 후 USB를 들고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도연의 모든 불법 행위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발로 인해 동백화랑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동산 비리 카르텔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도연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한지영과 이선우는 펜트하우스를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선우는 아버지의 과오를 교훈 삼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건축학과에 진학하여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1년 후 한지영은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많이 기르는 꽃은 동백꽃이었습니다. 붉은 동백꽃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렸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한 용기도 함께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한지영의 꽃집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 기사였습니다. 그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진실을 말씀드렸다면. 한지영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기사님도 피해자였어요. 이제 모두 과거 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김 기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꽃집을 나갔습니다. 한지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5년 후 이선우는 약속대로 공공건축 전문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프로젝트는 도시 빈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단지였습니다. 착공식 날 한지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이선우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한지영은 오랜만에 동백화랑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 작은 정원에는 붉은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동백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붉은 동백꽃은 더 이상 비밀과 배신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진실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동백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붉은 꽃잎들은 마치 과거의 아픔을 떨쳐내듯 가볍게 춤을 추며 날아갔습니다.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동백꽃의 비밀은 끝났지만 한지영과 이선우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